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지난 금요일 대비 2.18% 상승한 39,8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LB는 오늘 권리락이 걸렸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보유했다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근데 오늘 매수한 사람들은 그런 권리가 없으니까 무상증자 비율대로 하락하는 권리락이 생긴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려서 오늘 갑자기 마이너스가 커져도 놀라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크게 놀라신 분들은 없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금요일까지 보유했다면 무상증자 받을 권리가 생기고 오늘 그만큼의 비율대로 떨어지는 권리락이 생겼죠. 그래서 주식 가격은 절반 낮춰져서 시작을 하는데 주식 입고는 4월 1일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계좌상의 마이너스가 일시적으로 큰 거니까 주식이 입고되면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내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만약 내가 평단가가 10만원이다 라고 하시면 그러면 10만원 나누기 2 해서 5만원과 오늘 종가 기준 39,800원을 비교하시면 정확한 수익률이 되시는 거고요. 만약 내가 평단가가 9만원이다 라고 하시면 9만원 나누기 2 45,000원과 오늘 종가 39,800원을 비교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 내가 평단이 4만원이다 라고 하시면 4만원 나누기 2 2만원과 39,800원을 비교하시면 직접적인 수익률을 비교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 지난 금요일에 100주 갖고 있었다면 4월 1일날 100주가 들어오시죠. 난 100주 가지고 있다. 오늘 20주 팔았는데 라고 하셔도 기준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보유분이셨던 100주는 4월 1일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100주 가지고 있다가 오늘 20주 더 샀는데 라고 하셔도 기준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기준 100주만 4월 1일날 더 입고되십니다. 기준이 지난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주식 언제 들어오고 직접적인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무증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4월 1일 날 주식 입고만 남았고요. 지난 2.16 사태로 말미암아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무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놓고 보면요. 일단 추가 하락은 막았죠. 이 당시 때 추가 하락은 막았습니다. 뭐 대주주 매도권이란 악재도 있었지만 그것도 막고 일단 이렇게 상승을 좀 해줬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가는 기울기가 좀 밋밋해요. 이렇게 급하게 좀 올렸으면 좋았는데 그러진 못하고 이렇게 밋밋하게 올려준 나름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만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애초 2.16 이전까지는 회복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단점도 있죠. 그리고 이제는 회사에서도 밝혔지만 단기적인 목표는 2.16 사태로 인한 주주가치 제고가 목적이었죠. 이제 어느 정도 무증 효과는 좀 본 것 같습니다. 물론 만족할 만한 효과는 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반등은 해 주었으니 이제는 LB의 본연의 모습이겠죠. 위안 말기 NDA 신청부터 시작해서 지속해서 리보세라닙의 적응증 확대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증이 끝났으니까 본게임 시작이죠. 나름 회사에서도 지난 금요일도 완전간의 소식을 보내주면서 재차 좀 상승을 하려고 보여준 모습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장 초반 나노젠 백신 건으로 좀 주가 부양의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장 마감 무렵에도 또 뉴스를 보내주었죠. 그래서 주가 방어에는 신경 쓰는 모습인데 글쎄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요. 결정적인 한 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약간 희망 섞인 잽이었다면 그래서 지난 금요일 국소암 위암 완전 간해 대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상 결과 간암, 폐암에서 완전 간해가 나왔는데 이거 대신 위암 말기 NDA 신청 그리고 나노젠 백신 건도 물론 좋습니다.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LG에서 나노젠 백신 생산 또는 이뮤노믹에서의 백신 성과도 들려준다면 주가로만 놓고 본다면 좀 더 탄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까 정말 LB의 본연 가치가 집중되는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무상증자, 액면 분할 둘 다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장점이 착시 효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 무상증자한 셀리도 그렇고
동구도 마찬가지였는데 권리락 당일날 보시면 얘 같은 게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약 15%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고, 동구 같은 경우는 얘는 약 22%일 거예요. 예, 22% 갭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LB 같은 경우는 갭상승이 아니었고 장중 양봉이었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장중에 약 10%대 상승까지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약간 뭐랄까 이전 거 셀리버리랑 동구랑은 차이는 걔네들은 갭상승을 해줬고 LB는 장중 양봉이었다가 음봉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좀 전에 동구도 보셨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한 건데, 이제 권리락 이후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간 조정 보여줬다가 추가적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동구도 보시면 셀리버리도 마찬가지예요. 셀리버리도 권리락 이후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하물며 이런 삼각형 패턴을 만들고 이런 패턴을 만들고 최소한 다시 이렇게 올려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와해가 됐거든요. 물론 다시 얘도 또 자리는 만들어주고는 있어요, 보니까. 근데 LB도 진짜 본게임은 그래서 이제부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름 아직 상승 추세는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좀 바라는 거는 예전에 SK케미칼처럼 얘도 이 당시 때 이렇게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물론 얘는 양음 패턴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상승 추세를 벗어나는, 상승 추세대를 벗어나는 요런 양봉 다음에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SK케미칼도. 어찌되었건 LB도 좀 이런 현재까지는 일단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좀 그렇지만 좀 더 요 상승 추세대를 끊어주는 그런 화끈한 상승이 좀 나왔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그건 일단 바람이고요. 하다못해 옆으로라도 좀 기어준다면, 그래서 옆으로 기간 조정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이제 소식들을 보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627대 이후 이런 상승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기어줬어요. 옆으로 기어주다가 자리 보고 기회 좀 보고 이제서야 이 다다음날일 거예요. 이렇게 올려줬거든요. 이제 좀 이렇게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가는 모습, 내지는 아니면 정말 이렇게 상승 추세대를 벗어나는, 이걸 뚫어주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장 초반 그리고 장 후반에 뉴스 보내주면서 회사의 주가 방어 의지는 강력해 보이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오늘 총 3개의 뉴스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 넥사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넥사 뉴스는 결국 코로나 백신 이야기인데요. 참고로 코로나 백신만 놓고 보면요, HBS 시스템에서요 보면은 코로나 백신은 일단 오늘 뉴스 나온 넥사의 나노젠이 있겠죠. 나노젠 백신이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LG의 러시아 백신이 있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LG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도 예전 뉴스를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HLB 제약은 나노젠과 코로나 백신 및 스프레이형 예방 치료제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그래서 HLB 제약은 나노젠이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와 스프레이 형식의 안약, 비강용 코로나 치료제를 국내에서 개발, 상업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라고 해서, 만약에 이게 나노젠께 되면은 생산은 LG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 참고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뮤노믹 백신도 헐 박사 인터뷰를 보시면,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직 뭐 특별하게 내놓은 건 없지만 이렇게 백신 관련도 HBS 시스템 LB그룹주에서는 3개가 있어요. 다른 종목은 하나만 코로나 백신으로 걸쳐도 뭐 이렇게 날라다니는데 HBS 시스템 HLB그룹은 이렇게 3개가 있음에도 주가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어찌되었건 주가라는 게 결국 본질 가치에 회귀가 된다면, 분명히 때가 된다면 좋은 흐름으로 반응해 주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은 듭니다. 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젠 코로나 백신 임상 이상 1차 투약 완료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완료, 조건부 긴급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세안입니다. 첫 코로나 백신 탄생이 기대가 되는 거고요. 영국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긴급 승인 신청 예정이고요. 이상 이후에요. 임상 3상은 아세안 국가로 확대해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넥사 투자사인 나노젠이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임상 이상 첫 투여가 완료가 됐다. 그래서 나노젠은 베트남 군사이과대학 그리고 파스테르 연구소와 공동으로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임상 이상은 이만큼의 대상으로 이만큼씩 이렇게 실시됐고요. 현재 모든 접종자들이 안전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간을 단축해서 임상 이상을 신속히 완료하기 위해서인데요. 4월 초에 두 번째 투약을 실시하고 5월까지 그 결과치를 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아세안 국가로 넓혀서 이만큼의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기간이 단축이 되니까 임상 2상 결과에 따라서 조건부 긴급 승인 신청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5월까지 여기 데이터 보고를 할 계획이니까 5월에 첫 베트남 백신이 탄생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노젠 백신 나노코박스는 영국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도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범용성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넥사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싶고요. 참고로 사실 이뮤노믹도 상장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나스닥 상장 이야기가 있었는데 회사 발표치를 보면은 나스닥은 아닌 것 같고 코스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좀 바꿔서 이 코스닥보다는 나스닥으로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원래 나노젠도 지금 코스닥 상장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작년에 코스닥이 상장이 돼야 됐는데 아직도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직상장이든 아니면 직상장이 어렵다면 우회상장이든 어찌되었건 시장으로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얘기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여기 넥사한테도 좀 더 좋게 영향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건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 뉴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5회 나왔던 얘기는 다시 한번 또 완전 관해가 얘기가 나왔네요.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완전 관해 사례 논문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뭐 이틀이 멀다 하고 완전 관해가 계속 나옵니다. 좀 전에도 아까 코로나 백신 얘기할 때 설명드렸듯이 다른 거는 코로나 백신 하나만 엮여도 이렇게 날라댕기고 다른 종목들은 완전 관해 하나만 나와도 날라댕기는데 LB는 완전 관해가 이렇게 나옴에도 좀 못 가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사실. 근데 그만큼의 기대치는 이미 다 반영이 됐고 좀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LB의 리보세라닙 그리고 항서의 캄렐리주맙을 병용으로 간암, 폐암에 대해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가 AACR에서 반행하는 임상 연구에 발표가 됐습니다.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좀 이따 완전 간의 얘기도 나오고요. 그 외 별도로 2월 호에서는 리보세라닙의 간세포암 치료에 대한 임상 이상 결과가 하이라이트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간세포암 1차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 물론 항서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간세포암 1차 치료제 임상 이상에서 보니까 ORR은 이만큼, 12개월 생존율은 이만큼을 보였는데요. 이는 1차 치료제로 지난번에 FDA 승인난 아바스틴 그리고 티센트리 병용요법에 필적할 만한 결과로 대체 치료제 기대감에 따라 하이라이트 이슈로 선정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아바스틴이랑 티센트리랑 리보세라닙이랑 캄렐리주맙이랑 같은 기전이죠. 그리고 아바스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리보세라닙이고요. 그리고 복용의 편의성도 있고 가격도 훨씬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체 치료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이슈로 선정이 된 것 같고요. 또한 폐암 2차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ORR, DCR을 보였고요. 그리고 현재 폐암 2차 이상 환자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완전 관해 사례도 나왔다고 합니다. 간세포암 1차에서는 1명, 2차에서는 2명, 폐암에서는 1명의 완전 관해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리보세라닙의 최고 장점이죠. 신생혈관을 억제를 시키고 그리고 면역 항암제 또 세포 독성 항암제 효과를 더 높여주는 거예요. 리보세라닙 단독으로 암세포도 억제를 하고요. 쉽게 말해서 리보세라닙 혼자 힘으로 신생혈관 억제해서 암세포가 배고프다 밥 주라고 해도 걔네들을 밥 안 주면서 굶겨주게 만들고요. 또 여기 면역 항암제 그리고 세포 독성 항암제 효과를 더 높여줍니다. 그래서 최대 장점이죠. 결국은 병용에 효과가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완전관의 사례는 자그만치 10개 암종, 15개 적응증에
이르렀는데 좀 안타까운 면입니다. 이거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LB가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희망 섞인 잼만 보내고 있는데, 그럼 과연 눈에 보이는 결과치는 무엇이냐? 이제 NDA 신청이 되겠죠. 내지는 이제 애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거는 약간 희망 섞인 잽이었고, 이제는 기대치만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얘네도 소환돼서 많은 적응층에 그리고 더 좋은 약의 효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피부암 중 하나인 메르켈세포암 같은 경우도 완전간의 사례가 이어졌는데요. 특이합니다. 91세 고령인데요. 이분 환자가 특히 피부암이신데 리보세라님이 2년 복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월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사례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메르켈세포암 같은 경우는 이뮤노믹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표준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메르켈세포암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닙도 하고 있는데 이뮤노믹 ITI 3000도 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간암 1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은 탑라인이 올 연말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역시 올해 큰 빅 이벤트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탑라인 발표요. 간암 1차 치료제로.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엘생 같은 경우도 오후에 뉴스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엘생 LB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결국은 LB도 그렇고 엘생도 그렇고 걸리락이 오늘 걸렸잖아요. 그래서 또 오후에는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주가 방어 위주로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큰 내용은 좀 전에 읽어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한데 이거는 약간 엘생한테 좀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엘생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님 그리고 파이로티닙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아까 그런 뉴스 때문에 파이프라인과 바이오 사업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엘생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리보세라님의 한국 파권을 갖고 있고요. 유럽 그리고 일본의 일부 권리입니다. 유럽과 일본의 일부 권리를 리보세라님의 권리를 엘생이 갖고 있고요. 파이로티닉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항서로부터 LI를 해온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항서랑 LB 같은 경우는 형제 국가인데 사실 리보세라님 중국 판매권에 대한 로얄티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닙의 임상을 스스로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LB 같은 경우는 항서에서 리보세라닙의 임상에 효과가 좋은 것만 갖다가 임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항서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형제 기업인데 LB만 조금 받는 느낌이니까, 특히 게다가 중국 쪽은 관시 관계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꼭 그래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파이로티닙을 사온 것 같은데요. 유방암 3상 결과가 지난주 최고 권위의 종양 논문 중 하나인 란셋 언컬리지에 발표된 것 역시 호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헐투 변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파이로티닙 글로벌 임상 3상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또 LG 같은 경우는 A생의 자회사가 되죠. 최근에 삼성제약으로부터 이렇게 항남제약 내 대규모 생산시설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연구부터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를 갖췄기 때문에 나중에 파이프라인끼리의 병용 시너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노젠과의 협업도 있겠죠. 여기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용의 엘생 사장은 기술 수출하는 바이오 기업은 많아도 항암 신약 임상 3상을 2건이나 독자 수행 중인 바이오 기업은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 이 얘기는 예전에 조땡땡 기자가 했던 거랑 반대가 되는 거죠. 성공하는 기업들은, 성공하는 바이오 제약들은 다 기술 수출한다. 직접적인 생산을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와 이제 반대되는 그런 의견인데, 어찌되었건 임상 3상을 2건이나 수행 중인 바이오 기업 A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LB가 아니라. 찾기 어렵고 시장성이 큰 여러 적응증에 대해 계속 임상 개발 기회를 모색해 왔으며 조만간 그 성과를 가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네요. 오늘은 한 사장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빨리 가시화가 돼서 이 모든 것, 지금까지는 잘 빚을 못 발하고 있어요. 완전간에도 그렇고 코로나 백신도 그렇고 시장에서 좀 빚을 못 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은 그 모든 것들이 성과를 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뉴스도 많았고 또 걸리락까지 있는 날이어서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남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